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2탄으로 시작해서 공동주택 회계 특성의 반영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회계 처리 기준의 내용 중에서 공동주택의 특성의 부정확한 규정을 축소 통합하여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규정의 확대 세분화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회계 처리 원칙을요, 두 가지예요, 사실.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인정하겠다. 요건데요. 원래 회계 처리는 복식 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해요. 복식 부기는 여러분 뭐예요? 복식 부기라는 건 뭐죠? 복식 부기라는 건 뭘까요? 차대변이 있다는 거죠. 차변과 대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생주의는 뭘까요, 여러분? 발생주의라는 거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시점에서 만약에 그 회계 프로그램 회사에서 1일 날 항상 여기는 세금 계산서를 우리한테 발행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즉 통신비라면 통신비 분의 미지급금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을 그 달에 납부할지라도 미지급 비용이나 미지급금 대 보통 예금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인식해서 그걸 회계로 인정하는 거를 발생주의 회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 외의 손익 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 현금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은 현금주의는 뭐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고 수입을 해줘요. 관리 외의 소익과 관리 수입은 차이가 있죠. 관리라는 거는 관리 비용에 관련된 얘기예요. 관리 수입, 관리 비용은. 그리고 관리 외는요, 이 관리비와 관련된 거 제외한 나머지 것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관리비에 대해서는 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관리 외 손입 등에 대해서는 일부 현금주의를 한다. 즉 광고 수입이 들어왔을 때, 돈이 들어왔을 때 관리 외 수입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 그런데 꼭 반드시 이렇게 현금주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올해 발생주의를 계속 이용했다면 계속 발생주의를 쓰고 현금주의를 했다면 계속 현금주의를 쓰라는 이야기죠. 왜냐? 관리 수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검침수당이나 재활용수당 등이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하죠? 검침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면서 미수금 대 관리외 수입 이렇게 검침 수입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돈이 들어올 때 보통 예금 대 미수관리비 이런 식으로 써주죠. 그러기 때문에 미수관리비란다. 미수금, 미수수입 이런 식으로 써주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재무제표의 종류를 확정을 했는데요. 현금 흐름표를 의무 작성해서 제외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97년이 아니라 2017년 요때쯤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현금 흐름표라는 게 우리 재무제표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현금 흐름표는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이렇게 자격증 따고 나서 처음 만드는 게 현금 흐름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뭐 초등학교 수준의 회계인데 이거는 대학교 수준의 회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없는데 왜 이게 대체 재무제표 안에 들어있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7조에 따라 작성해야 될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서 현금 흐름표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재무제표는 뭐였죠, 여러분?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이익이경음, 처분계산서, 주석 이렇게 있죠. 요 네 가지가 재무제표의 종류로 확정되었다라는 거죠. 관리의 수입은요. 관리의 수입을 이제 입주자 기여분과 사용자 기여분으로 나누라 이거예요. 공동기여분과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공동기여분과 입주자 기여분. 그럼 선생님, 입주자는 뭐고 여기 입주자와 사용자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입주자는 여러분 뭘까요? 입주자는 소유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 소유자. 여기 입주자, 그리고 여기 사용자는요, 실제로 전세입자, 월세입자, 임대입자, 이렇게 임대, 이
내가 이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공동주택법에서는 입주자 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나는 입주자 말고 또 같은 표현이 있어요. 입주자 등과. 입주 난 민이라고 해. 해서 입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입주자와 입주민은 차이가 있죠. 입주자는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고 입주자는 소유자 플러스 사용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 수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주자 기여분, 사용자 기여분을 각각 나누어서 하라 그러고요. 요거는 보통 임대료 수입이나 장충 이자 수입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이렇게 사용자 수입은요. 광고라던가 재활용이라던가 이걸 제외한 나머지 수입들의 관리의 수입에 대해서 이런 거를 그 공동기여분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운영성과표에 관리의 수입을 입주자의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 기여분 수입으로 구분 표시하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의 수입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나중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도 훨씬 쉽게 되겠죠. 그리고 또 사용할 때도 훨씬 쉽게 되겠죠. 입주자 기여 수입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주자 기여 비용에 대해서도 입주자분과 사용자분 공동기여분을 나누어서 해도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일어나. 여러분 감가상각은요, 여러분 정액법만 씁니다. 원래는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정률과 정액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액법만 쓴다. 뭔 얘기예요? 비율로 하지 않고 금액을 정액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액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달라지고 이로 인해 갈등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서 처음에는 몇 퍼센트, 처음엔 퍼센테이지로 하다 보면은 어떤 입주자들이 왜 얘는 이때는 많이 내고 나는 더 많이 내고 이때는 조금 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0만 원이면 딱 10으로 나눠서 딱 뭐 만 원씩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정액법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이 돈을 원가를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0원이에요. 다 딱 0원이니까 되게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조문 정리를 할 건데요. 자,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을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보면 돼요. 잠깐만요. 요거는 그 내용은 아니네요. 이 뒤에 가서 그건 다른 내용이네요.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의 목적과 용어의 의의, 그 다음에 회계 연도 중요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모두 됐다라는 거. 회계 처리 기준은 복식이며 발생이지만 일부 관리외 수입에 대해서는 현금주의 인정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회계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담당자 지정해야 되고요. 겸직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회계 담당자들의 출납, 뭐 계약 이렇게 수납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직원이 과소한 경우에는 한 명밖에 쓸 수 없으면 그 직원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에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여러분? 격리 겸직 소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계 업무의 인수인계, 일괄적 회계 처리를 위한 조문을 추가를 했고요. 회계 처리 기준에 이제는 인수인계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수자, 인계자,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되죠? 참관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관리소장이라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관리 업무 인수인계 꼭 해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계 담당자는 손해배상 및 성관주의 의무인데요. 내가 이거를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계 업무 직위는요. 우리 소장님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동그래 갖고 몇 번 대한주택 우리 그 관리 번호, 관리소장 그리고 인 도장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찍어야 되고요. 요거는 구청에 신고된 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청에 신고를 하려면 의무단지만 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의무단지의 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 직인을 사용을 하고요. 또 격리들은 보통 이름을 쓰거나 그냥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장을 찍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채권 채무는요. 민법 준용의 원칙에 따라서 입대 후 승인 시 채권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일반 채권은 10년, 관리 채권은 3년입니다. 즉 관리비는 3년 있으면 없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반 채권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입대위가 이 채권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경우 있겠어요, 여러분? 경매할 때. 여러분 경매할 때 관리비에 어떤 거 안 내죠? 세대분 내지 않죠. 이럴 때 입대위가 승인해서 잡손실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회계장부와 전표는요. 회계장부는 회계장부의 종리를 명시했고요. 여기 위에 보면 필수 회계장부 나온 거 제가 설명을 1회차 때 드렸어요. 그리고 전산처리 시 장부에 가름하지만 반드시 1년 되기 전에 출력해서 보관하라라는 내용이 있었죠. 요즘은요. 여러분 전자결제에 대해서도 법에는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단 말입니다. 다만 현재 회계처리 기준에 명확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바뀔 때 변경될 수도 있겠죠. 수기장부를 고칠 때는요. 그날 거는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우리 관리소장님이나 위탁사가 있는 경우에 위탁사까지 그리고 감사에게까지 허락을 받고 수정해라 라는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장부의 마감은요. 전산 마감 시 매월 입대위 감사가 확인하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소장님과 감사가 확인합니다. 장부 폐쇄 및 새로 바꿈은 회계 연도별 폐쇄 및 갱신. 뭔 얘기예요? 1년 돼서 12월 30일 날 끝났으면 폐쇄하고 1월 1일부터 다시 써라. 이런 얘기죠. 장부의 2월이라는 거는 회계연도 말 2월, 일갈 2월씩 신구 장부의 동시 보관. 장부 옛날 것도 보관하고 새로운 것도 보관하고 회계연도 말에 우리가 연도 마감하죠. 연도 마감하고 12월 31일자에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이 1월 1일자 장부로 옮겨집니다. 요 내용, 요 잔액이 요때 들어가죠. 그리고 관리 수입에서 관리 수입은 아니고 수익에서 비용 자체를 뺀 금액이 당기순 이익으로 넘어가게 되고 얘를 정기 2월 이익여금이나 차기 2월 이익여금 등 이렇게 2월 이익여금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장부 마감은 반드시 수시, 매월 수시해야 되고요. 현금에 대해서는 매일 확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부 기입하고 전산 처리에는 매년 연마감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표는 모든 거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입출금이면 선생님 차변과 대변만 있잖아요. 아닙니다. 현금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부기를 사용을 해라. 들어오고 나가고 대체전표도 사용하고 복식부기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표 처리 방법 및 보관하셔야 되고요. 자, 증빙서류는요. 모든 증빙서류, 우리 뭐 세금 계산서라던가 거래 명세서라던가 뭐 우리 그 카드 명세서라던가 이런 거를 다 사용해야 되고요. 다만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어떤 거 간이 영수증을 적격 증빙에 가름해 줄게 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입 및 지출에서요. 관리비 등의 원칙 및 방법에 대해서 수익금의 징수 등에 대해서 나왔고요. 관리비는 관리 비용과 관리 수입이 반드시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입 고지서의 변경 금지. 당연히 이미 납입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금액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면 안 되겠죠. 장부 정리는 관리비 등 부가 명세서에 장부 기록 의무고요. 납입 영수증을 반드시 잘 보관해라. 관리비랑 수익금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통장 같은 거 그리고 수납 대장에 대해서 보관해야 되겠죠. 수익금의 지급 및 기장은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하고 매일 수익금을 전표 처리합니다. 다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금을 지정 금융기관이 특별히 막 엄격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요즘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되는 것들이 있죠. 23조 금전의 보관은요. 현금 보관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우리 통장에 넣어서 우리 체크카드로 사용해라 라는 내용이 있고요. 너무 많은 금액을 우리 보관하지 말아라. 하지만 보관할 거면 금고에 보관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요 뒤에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우리 초보 경리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